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법인세법에서 제6절 지난 시간에는 감가상각비에 대한 거 설명해 드렸고요. 6절은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관련 비용들이에요. 사실 교재에서는 그 업무용 수용차 실기에서 입력하면서 업무용 수용차들에 대한 이론, 내용, 그다음에 그 감가상각비 등등 여러 가지가 다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잘 유심히 안 본단 말이죠. 왜? 입력하는 것만 잘 입력하면 되니까 별 신경 쓰지 않고 입력했었고, 또 내용조차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뭐 별반 신경 쓸 거는 없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실제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회사에 업무용 수용차를 갖다가 우리가 그 관리하게 될 때 이런 이제 상황들을 법인세법 조정할 법인세법 조정할 때 이런 차이들을 알고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셔야 된다는 것도 한번 들어보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것은 업무용 수용차 우리가 취득한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임차한 것들 있죠? 렌트, 리스한 것들 포함해서입니다. 그러면 업무용 수용차는 취득한 것도 업무용 수용차가 될 수 있고, 렌트, 리스한 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업무용 수용차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취득하거나 임차한 것에 대한 감가상각비, 그다음에 임차료, 유류비 발생한 것들, 우리 차량 유지비라고 쓰는 것들이 다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이란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차이 나는 게 뭐가 차이가 나느냐면, 선생님, 취득한 거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발생하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임차한 것도 감가상각을 하나요? 렌트 리스 이거 자산 우리 거 아닌데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요, 맞아요, 우리 거 아닌데 우리가 그 대신 그 렌트 리스 하게 되면 임차료라는 걸 내게 돼요. 그 임차한 임차료에서 일부 금액을 갖다가 제외하고는 그 렌트한 자체가 감가상각비로 처리해 준다는 내용들이에요. 그럼 얘도 내용 한 번만 들어보면 별건 아니겠죠. 근데 이런 얘기를 재무회계 때는 들어본 일이 없었단 말이죠. 근데 우리 법인세법에서는 얘도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송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그래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면 이런 내용들 잘 정리해 놓고 기억해 두셔야 될 아주 필요한 용어가 되더란 얘기예요. 자, 기본적으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 업무에 사용됐다면 당연히 송금 산입이 되는 건 맞겠고요. 업무에 사용되지 않은 거라면 앞에 우리 업무 무관이란 말 사용 많이 했었죠. 여하튼 법인세법 입장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게 발생된 비용들은 다 송금으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무조정은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 될 것이고요. 그 차를 누가 사용해서 그런 그 돈이 나갔느냐에 따라서 주주가 그럼 배당 소득 처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직원이 상여, 그 다음에 제3자가 그럼 기타 소득, 이런 식으로 비용 처리를 하게 되더란 얘기예요.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게 되면 업무용 수용차라고 되어 있는데, 업무용 수용차는 개별 소비세 과세, 개별 소비세라는 용어는 제가 사치품에 부과되는 세금이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요. 부가세 과세 대상 수용차 1000cc 경차는 제외라고 되어 있죠. 사업용 수용차, 사업용 수용차는 여러분 교재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자동차 운전 학원에서 차를 사는 목적이 사용 목적이겠어요? 영업 목적이겠어요? 그건 돈을 벌 목적이죠. 그런 건 업무용 수용차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여기 이따 교재 보실 때 업무용, 사업용, 수용차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 항목들 뭐 읽어보시면 이해될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업무용 수용차가 아닙니다. 걔는 사업용 수용차지 업무용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여기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감가상각비, 아까 얘기했던 임차료, 이건 렌탈 즉 또는 리스에 대한 임차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유류비, 보험료, 우리가 흔히 얘기했던 차량 재무회계에서 차량 유지비라고 비용 처리했던 항목들을 갖다가 다 우리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비용이라고 보고, 이자 비용 등 업무용 수용차의 취득과 유지를 위해서 지출한 비용들, 즉 업무를 위해서 사용된 것이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다음에 업무용 사용 금액을 보니까 업무용 전용 이것도 당연한 건데 봐요. 이 재무회계 때는 안 나오던 얘기예요. 그냥 입력만 했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고서 입력하지는 않으셨던 거란 얘기죠.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지 비용을 인정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 입력하실 때요, 그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저기 업무 전용 자동차 보험 가입 매달 며칠부터 그거 다 입력하고 그러셨었잖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입력 안 하면 업무용 수용차로서 송금 발생한 것들, 비용 발생한 것들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리고 법인에서 당연히 그거 해야 되겠죠. 뭐 대포차도 아니고 말이에요. 자, 가입을 할 경우에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곱하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 사용 비율이라고 되어 있죠. 자, 분명히 업무 전용 수용차이긴 한데 업무 아까도 봤던 것처럼 업무를 위해서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이 차가 100km를 지금 우리가 뛰었다고 가정합시다. 100km를 운행을 했어요. 운행을 했는데 우선 용어만 구분해 봤을 때 업무와 관련해서 거래처 방문하고 등등하고 했던 키로수는 80km예요. 80km를 탔고요.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다른 목적으로 개인적인 목적으로 그 차를 당연히 쓸 수 있겠죠. 개인적인 목적으로 20km를 이렇게 사용했다면 그러면 여기 업무 사용 비율은 몇 퍼센트겠어요? 80%겠죠. 전체가 100인데 80km를 뛰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용된 관련 비용에다가 업무 사용 비용을 80%를 곱하라는 얘기예요. 뭐 당연히 상식적인 거 아니에요, 이거? 그죠? 가입을 안 했을 때는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었죠? 근데 가입하긴 했는데 6월 아니 7월 1일 날 가입을 했어. 그러면 가입한 날수만큼 계산해서 비례해서 인정해 주겠대요. 무조건 다 인정 안 해주겠다는 건 아니니까 참 되게 나름 합리적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는 그런 지식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이에요. 자, 됐고요. 근데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업무에 사용한 게 80kg고요. 개인이 사용한 거 20kg 어떻게 알아요? 그거 관리할 때 법인에서는 규모가 좀 있는 것들은요. 그 차 사용할 때마다 누가 목적은 어디 행선지 키로수 처음에 출발할 때 갔다 와서 다 기록하게 돼 있어요. 아마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FAT가 됐던 그 자격시험을 준비할 때 그 업무용 수용차 관리 대장이라는 거 샘플로 한번 나온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실제로 회사들에서는 그거 다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거 다 써야 돼요. 그럼 어디서 관리할까요? 총무팀에서 관리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관리하려고 해도 사람이 필요하니까 그럴 바에라면 어떻게 하는 게 낫겠다? 빌리는 게 낫겠다. 임차한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에서는 사람이 인건비가 훨씬 비싸기 때문에 요즘 트렌드 추세는 리스나 다 렌트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임차료 낸 거에서 몇 가지 빼놓고는 다 감가상각비로 해서 업무용 수용차로서 송금 다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는 거기 나왔던 내용 중에서 업무 사용 비율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업무 운행 기록 작성 비치한 경우. 그러면 운행 기록은 업무용 사용 뭐 얘기 하나 많아죠.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니까 업무용 사용 거리 나누기 총 주행 거리 그렇게 하면 된대요. 자, 업무용 사용 거리에 뭐가 들어가나 봐요. 제조, 판매 시설 등 사업장, 거래처, 대리점, 회의 참석, 판촉 활동, 자 여기까지 다 공감되죠? 이거 업무적으로 사용한 거라는 얘기 본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도 있어요? 출퇴근도 있어요. 저기 영업부 직원이 그거 타고 업무 보러 갔다가 집에 갔다가 또 출근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차로 출퇴근을 했다 그래도 우리 소득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소득세가 아니라 법인세법에서는 출퇴근 거리도 업무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직무 관련 그 업무 수행 주행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운행 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요. 작성 비치하라 그랬죠. 항상 작성해서 볼 수 있게끔 해놓으라 그랬는데 업무용 수용차 관련된 비용이 1,500만 원 이하래요. 근데 운행 기록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없는데도 불구하고 1,500만 원 정도 연간 발생한 거에 대해서는 그냥 송금으로 인정해 줄게 이런 뜻이에요. 근데 1,500만 원 초과한 거에 대해서 관련 비용으로 나눈 거. 자, 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아, 그렇구나. 기준 금액이 운행 기록을 따졌을 때 얼마 기준이다? 1,500만 원 기준이에요. 1,500만 원 이하는 송금으로 다 인정해 준다. 1,500만 원 넘으면요.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만 그 운행 비율에 따라서 계산해 준다. 그런데 여기 지금 1,500만 원을 갖다가 계산하는 이 법인인 경우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부동산 임대업도 법인인 데가 있겠죠. 부동산 임대업은 이 일반 법인하고 다르게 그 한도액이 비용으로 인정해 주는 게 500만 원까지예요. 3배가 적죠. 왜? 부동산 임대업은 그렇게 많이 갈 게 없잖아요, 사실. 그죠? 다양하지가 않기 때문에 하여튼 부동산 임대업의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한도가 얼마까지 인정해 준다? 500만 원까지. 일반 기업은 1,500만 원까지. 1,500만 넘으면은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 관련 비용으로 나눈 비율을 계산한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있어요. 자, 이번엔 업무용 수용차의 감가상각과 관련된 거 설명해 드립니다. 업무용 수용차의 감가상각비는 자, 대부분 다 여기 속할 수 있겠는데 2016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업무용 수용차는 뭘로 생각하래요? 무조건 정액법이에요. 오케이? 내용연수는 무조건 5년. 강제 규정이에요, 이거는.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가상각해서 전액 다 송금살인 해준대요. 됐죠? 그럼 요거는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는 감가상각비는 정액법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내용연수는 7년, 8년 안 된다고요. 딱 5년으로.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이 업무용 수용차에서 리스나 렌탈 했을 때는 감가상각비 어떻게 계산해요? 요게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야. 뭐 어려워서가 아니라 안 들어봤던 거기 때문에 그래요. 리스 또는 렌탈을 했는데 어떻게 감가상각비가 발생되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 근데 법인세법에서는 리스 렌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임차료에서 뭘 뺀 거? 보험료, 그다음에 자동차세. 얘네들은 명확하게 값어치가 감소한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임차료에서 뭐뭐 뺀다? 보험료, 그다음에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들어간 거 있죠? 그런 것들을 뺀 나머지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수선유지비 해당되는 거 이것도 특이한 거니까 한번 봐주세요. 모를 경우 그 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경우 몇 퍼센트를 하라는 얘기예요? 7%를 하라는 얘기. 그러면 이거 일일이 하나씩 다 발라먹겠어요? 대충 하고서 7% 때리겠어요? 어떤 게 편합니까? 아, 편한 대로 하세요. 얘는 분명히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시켜서 이렇게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계산한 거 또 계산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있는 서류에다 갖다 집어넣겠죠. 그리고 계산했던 건데 법인세법의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계산하라고 제시를 해놨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많은 회사들에서 법인들 관리하면서 차량에 대한 렌탈 리스한 것들 이렇게 수선 유지비를 계산을 해 놓는 것이랍니다. 자, 여기 설명하다가 잠깐 마쳤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자, 그래서 여기 업무용 승용차 리스 렌탈에 관련된 거 요 내용은 별거는 아니지만 모르면 여러분이 되게 난감하거나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의 한도액, 즉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얘도 감가상각비이니까 시부인 계산 당연히 하겠죠. 시부인 또는 한도액 계산. 자, 업무용 승용차별로라 그랬었죠. 감가상각비 계산하고요. 또 임차료 중에서도 감가상각비 계산하는데 중요한 빨간 거죠. 업무용 수용차는 감가상각비 얼마까지 인정해 준다? 800 기억하시라고요. 800까지예요. 자, 업무 사용 비율을 곱해서 800만 원 한도까지는 송금으로 인정해 준다.
초과분은 한도가 초과됐으니 당연히 송금 불산입이 되겠죠. 그죠? 그다음에 소득 처분은 당연히 유보 똑같고요. 그다음에 2월 송금 산입 2월 된 거 송금 산입을 해주고서는 그다음에 소득 처분 물러난다. 기타 사회 유출로 처분해라. 뭐에 대해서는 임차료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임차료는 어차피 그 차를 렌트해준 리스해준 법인이잖아요. 보편적으로 그죠? 제가 법인한테 준 돈은 뭐라고 처분하라 그랬었어요? 기타 사회 유출로 하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하고 법인세 하면서 그 용어 하나 미리 알아두는 게 큰 도움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법인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라든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돈이 간 거면 걔 소득 처분은 기타 사회 유출로 하라는 거 무조건 기타 사회 유출해서 했던 용어를 하나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사용해 드리고 있으면 복습하는 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자, 감가상각비 초과 한도 초과의 2월 공제 자가 취득을 했는데 800만 원 미달이라 그러면 여기 아까 우리 일반적인 그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결산 조정 항목이므로 결산에 반영이 되지 않으면 걔는 그냥 소멸해 버렸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하는데요? 미달한 거에 대해 800만 원 미달하게 되면은 얘는 다 송금 산입 해주고요. 유보로 처리한 다음에 그다음에 리스 렌탈한 것도 송금 산입해주고서는 여기 뭐한다? 기타로 처분한다. 이거는 2월 공제에 해당되는 거. 그 2월 시켜서 공제해주겠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 그 부동산 임대업인 경우에는 여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으로 인정해주는 거는 아까 1,500만 원에 반해서 800만 원이었었죠. 아니, 800만 원 맞죠? 그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에서의 감가상각비는 우리 일반 법인은 800만 원이라 했잖아요. 거기 400만 원이에요. 반이에요. 그래서 400만 원 초과 한도 초과하게 되면 송금 불산입 유보 그다음에 2월에 뭐 똑같아요. 이거는 금액만 달라요. 즉 그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업무용 수용차에 대해서도 반 정도만 처리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거는 저기 끝에 제가 여기 부동산 임대법인 조건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냥 읽어보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조건이라는 것은 지배주주 지분율 50%를 초과, 그다음에 부동산 수익 금액이 매출액의 50%가 넘는 거, 반 넘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군요.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뭐 그냥 읽어보면 이런 부동산 임대업 법인 이렇게 이런 경우라면 부동산 임대업 법인이라고 부르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업무 사용 비율 미달분에 대한 세무조정이라고 나와 있네요. 물론 업무용 수용차에 관련된 비용이고요. 감가상각비는 업무 사용 비율 90%. 이거 처리하는 건데 이거 별표 저기 2개 정도 해놓으시고요. 하는 방법 아셔야 돼요. 얘도 내용이 어려운 게 말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런 용어를 처음 계산하는 것들을 갖다 접해보시기 때문에 되게 낯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이 감가상각비가 업무 사용 비율이 90%래요. 그 다음에 감가상각비 계산할 때요. 그럼 감가상각비 10%는 한 업무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송금 불산입 처리하겠죠. 업무 사용하는 게 90%래요. 그럼 업무 사용하지 않은 거는 10%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송금 불산입 이렇게 하겠죠. 그 다음에 이 10%가 바로 기타 사용 비율이었는데 얘는 송금 불산입하면서 소득 처분은 직원이었다면 상해 처분할 것이고 주부주였다면 배당 처분을 하겠죠. 원리는 이렇다는 얘기예요. 얘를 갖다가 세무조정 해당되는 거 금액을 한번 해놓은 다음에 설명을 해볼게요. 자, 대표이사가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감가상각비가 지금 1,000만 원이 나왔대요. 그 다음에 기타 비용 800만 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업무 사용 비율이 90%랍니다. 자, 요 내용은 별반 뭐 헷갈리는 건 아니죠. 다시
지금 대표이사가 쓰는 업무용 수용차가 감가상각비가 지금 얼마 나왔대요? 1,000만 원 나왔다 그러죠? 근데 감가상각비는 한도 얼마까지 해주기로 했어요? 800만 원까지만 해주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기타 비용, 그다음에 차와 관련돼서 기타 비용으로 800만 원 사용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여기 세무조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전체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된 비용은 발생한 게 총 얼마가 발생했어요? 상각비 1,000만 원, 기타 비용 800만 원 이렇게 발생했죠. 전체 금액에 대해서 10%를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얼마가 돼요? 10% 업무와 사용되지 않은 것은 180만 원이 되죠. 그죠? 근데 그 180만 원 중에서 100만 원은 지금 감가상각비에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얘는 송금 불산입하고 유보. 나머지 80만 원은 송금 불산입하고 대표이사가 사용한 거니까 상여. 이렇게 처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어지간한 그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돼서 이거 계산할 때 이거 하나만 이해해 놓으면 처리하는 데는 크게 지장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이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서 보시게 되면 289페이지에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조정이라고 해서요. 거기 조정 사례 중간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죠? 요 중간에 나와 있는 거 제가 설명을 해 드린 거랍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고서는 계산을 따라서 세무조정과 소득처분까지 반드시 연습해 보시기 바라요. 자, 아까 얘기했던 거 여기 업무용 감가상각비에 대한 세무조정 자가 취득한 차량인 경우 800만 원까지 그다음에 리스 렌탈한 감가상각비도 800만 원까지 그런데 송금불산입은 똑같죠. 아까 했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자가 취득한 거는 유보 처리한다 그랬었고 그다음에 여기 렌트 리스한 것은 기타 사회 유출 처리한다 그랬었죠. 요거 다시 한번 여기 정리해 놓은 거 설명해 드렸어요. 자,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돼서 여기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송금 산입액의 1% 얘는 산출세액이 없어 세금이 낼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가산세는 1% 부과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업무용 수용차와 관련돼서 잘 처리해라 이런 뜻이겠죠. 자, 그 다음에 업무용 수용차 처분 손실 업무용 수용차별로 800만 원 초과액은 송금 불산입하고 기타 사회 유출 처리를 해서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800만 원 균등의 송금 산입을 해준다는 얘기요. 일단은 차가 처분됐잖아요. 차가 처분됐으니까 그 남는 그 손실본 금액 있죠. 만약에 처분하고 여기 써보면은 유형 자산 처분 손실이 업무용 수용차였었는데 만약에 1,500만 원이 이렇게 나섰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럼 얘는 소득처분할 때 어떻게 한다? 기타 사회 유출로 소득처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얘 손실 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송금으로 다시 얼마를 인정해준다? 송금 산입 소득처분해주고 이해 800만 원 얘를 송금 산입으로 인정해주고 나머지 또 다음에 얼마 남아 있겠어요? 송금 산입 그 다음에 나머지 700만 원에 대해서 800만 원 미만이니까 한꺼번에 다 전액 송금 산입하고 없애버린다 이렇게 처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관련된 그 설명은요, 여러분 그 287페이지부터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 그래서 1번에 보시게 되면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의 송금 불산이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업무용 수용차에 대한 설명 2번에 수용차 관련된 비용 3번에 업무용 사용 금액 4번에 업무 사용 비율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고요. 288페이지 보시게 되면 업무용 수용차의 감가상각비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한도액이라든지 한도 초과액의 2월 공제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업이 주업인 법인의 감가상각비에 대한 설명 그 다음에 289페이지는 업무용 수용차 관련 비용의 세무조정 얘를 갖다 잘 익히셔야겠죠. 그런데 얘만 익혀서는 이해가 안 돼.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해해야지 얘가 세무조정된 게 이해가 돼. 그래서 지금 배우시는 거, 진도 나가는 것들은 시간 내서라도 하루에 한 페이지여도 괜찮아요. 꼼꼼히 천천히 정독해서 읽어보세요. 반복되게 되면 여러분이 요거 정리를 다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9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업무용 소형 수용차의 처분 손실에 대한 게 나와 있답니다. 그래서 업무용 수용차의 처분 손실까지 해서 제가 여기 설명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시간을 길게 할 게 아니라 이거 파트 잘라서 설명을 해야지 저기 단위별로 여러분이 구분하기가 좀 편하실 것 같아서 여기서 요거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당금과 준비금은 요거 다음번에 이어서 바로 하도록 할게요.